양쪽에서 다 이제 뭐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시고 살아보신 경험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차이 나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이 어떤 역시 그거는 그 역사성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그 현재적인 모습은 역시 한국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유교의 뿌리가 네. 굉장히 남아 있기 있죠.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거기 도덕적 개념, 도덕적 개념들. 예예. 뭐였죠? 삼강오륜. 삼강오륜. 예예. 네, 그러한 생각은 물론 많이 깨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효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네, 일본에서는 불효자라고 해도 물론 나쁘기는 나쁘지만 그렇게 규범적으로 아주 나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규범이 아니에요. 규범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산식이자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예. 여기서는 좀 의무를 수반한 규범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강오륜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는 거의 100년 전에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산고고린이라고 일본말로 해도요. 네네.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요새 한국도 그것을 모르는 아주 젊은 사람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국 분들의 시각은 그러한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 정확한 게 있다는 거. 예. 거기서 벗어나면 나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거기에 그 범주 안에 있으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것이 사실상 풍해됐습니다. 그리고 욕을 안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안 한다 하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견노의 날이라든가 그런 날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9월의 두 번째 일요일은 견노의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 갑자기 효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효자가 돼가지고 예.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 가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만이라도 하자.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규범을 가지고 비난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한 사회의 구성원의 좀 행동 양식을 규정하죠. 많이.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본은 상당히 실리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톡토는 일본 단위라고 말하지만 톡토 이외에 더 좋은 거 있으면 톡토를 그냥 준다. 예. 이게 일본의 그렇군요. 실리성이죠. 한국은 톡토는 이거 상징이자 그렇죠. 절대적인 한국의 주권의 상징이죠. 연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콜에는 절대 못 안 되죠. 배타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일본은 다른 거 준다면 갈 수 있다. 톡토 줄 수 있다. 물론 톡토는 한국 연토이지만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규범적인 사고하고 실리적인 사고의 굉장한 차이. 그게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보통 일반적으로 말초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규범적 사고와 실리적 사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일본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조금 이제 일본 사람들의 조금 본질적 심리 구조를 한번 이제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진이라고. 지진. 네.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지진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지진이지만 하루에 300회 이상의 지진이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최근 20여 년만 해도 진도 7 이상의 아주 그냥 거대한 지진이 몇 번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뭐 많이 경험하셨죠? 제일 무서운 경험은 어느 정도? 제가 그러니까 그 1995년이었나 7년이었나 그 고베 대지진이라고 있었죠. 2,700명 죽었던. 네. 네네네. 그때는 제가 벌써 한국에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가장 큰 지진이라는 것은 제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 네. 극계도라든가 네네. 조금 먼 데서 일어났지만, 그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실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러나 저는 도쿄였기 때문에 네. 도쿄에서는 그 아주 먼 옛날에 관동 대지진 그럼요.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이거는 지나가는 곳이다. 아, 그렇게. 예.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몇 번이나 겪었어요. 네. 예. 네. 근데 그 다음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동북 대지진이 있었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일본인들이 지금 도쿄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지진이 또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관동 대지진 같은 거대한 지진이 올 거라고. 그래서 참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있다가 지진이 나면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금방 구분된대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대처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다 튀어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생전 처음 경험을 했는데 무서워서 놀래 자빠질 일이죠. 네네. 아무리 그거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재해 대비 훈련을 합니다. 네. 그것을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것을 오하시모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는 일본말로 오스나,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빨리. 예. 미루면 사람을 밀지 마라. 네네. 그리고 그 하는 하시르나,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시는 샤베르나. 이것이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모는 모도르나. 뒤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교육 용어 같이, 교육 용어처럼 아주 그냥 슬로건 같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라든가 리더하는 사람을 따라서 비난하는 데까지 지정소가 일본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동해야 된다. 의의 명령에 따라라. 네. 이게 좀 남아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 시기 이후에 수천 년을 일본 사람들은 그걸 계속 겪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크고 작은 지진들은 결국은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심리 구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도 문제도 그렇고 끊임없는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기 땅에 대해서 갖는 열등감이 남의 땅에 대한 야욕으로 표출된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요르토라는 게 거기 소설로도 일본 요르토 침몰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르토가 계속 있다고 많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요르토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요르토는 언젠가 뭔가 아주 이상한 게 바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요. DNA 속에. 그래서
일본 말로 예를 들면 조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조용하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조용하다이면 진짜 조용하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일본에서 조용하다라는 것은 폭풍초냐 풍전야. 라는 예, 그렇게 예.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용하다라고 해도 물 밑에서는 뭔가 혹은 그 땅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용하다라고 해도 말 자체의 뉘앙스가 네. 한국말하고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네네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비해야 되고 대비되고, 항상 그 약간 불안한 부분 불안한 부분이 있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937년에는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는데 천안 일왕의 집을 네. 그 한국 서울에 이전하자 이전하자. 그런 이야기가 그게 있었어요. 뭐 실제 그 문서로도 남아 있다면서요? 예, 남아 있어가지고 물론 그 실존하지는 못했지만 네. 금방 뭐 45년 폐존됐으니까 그래도 일본이 폐존되지 않았으면 서울에는 또 한반도에는 지진이 없다. 없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컸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중심적인 일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왕의 거처를 서울에 둔다. 옮겨야 된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큰 진짜 예. 뭐 지금 생각하면 아주 반당한 이야기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얼마나 절실하면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강점하는 게 일본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당시로서는 필요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의파는 한국을 욕하거나 네.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만 내심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반도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예. 네네. 예. 이게 아는 사람 다 네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네. 사실은 고베 지진도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센다이 지진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을 뉴스로 보는데 이게 지옥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천 년 동안 겪었던 일본 사람들의 심리 구조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외교 정책에서 한 시대 국민이 갖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타임머신 타고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명하신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계신데요. 교수님 이렇게 나온 방송의 밑에 댓글을 보면 제일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그런 말들이 많아요. 교수님을 보는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배신자다 이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런 말 안 하죠. 아예. 그렇습니까? 아예 하면 안 되는 예. 것이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라기보다 먼저 인터넷이 일본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제 이름으로 일본 말로 입력하면 욕들이 쫙 나와요. 그런 것들이 예. 근데 그러나 요새는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 상당히 객관적인 객관적이 그러시죠.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욕은 조금 옛날의 이야기고 요새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보수도 있고 혁신 세력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일본 언론 중에서는 혁신 채널들이 좀 몇 개 지상파에서도 있습니다. 지상파에서도요? 네네. 거기서는 자꾸 저에게 인터뷰하러 옵니다. 네, 제가 많이 안 나가는데 제가 일본에 나가면 또 욕을 많이 할까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까 일본 쪽에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오히려 일본 내에 현 정권의
뭐라 할까 올바른 모습을 좀 말해달라라든가 네. 요청합니다. 네, 제가 뭐 총공하고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네. 해서요 책임을 못 지니까 네. 안 나가지만 그런 게 쾌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민주화 세력은 저를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하겠죠. 라고 많이 요새 오히려 느끼고요. 네. 그러니까 포스들은 저를 아마 죽이고 싶죠. 독도는 딱 증거를 그러니까 드리니까. 독도는 한국 영토다. 위안부는 이것은 손노예다. 계속 뭐 책도 냈고. 네. 예. 제가 그런 책을 낸 일본 출판사는 그래도 전혀 습격을 당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 다 해. 네,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것을 무서워서 그런 책을 못 내는 출판사가 꽤 많아요. 일본.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부탁해서 내주는 데는 그럼 곡선은 전혀 안 한대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도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 간에 지금 모해와 불신이 너무 지금 심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의 잘못들이 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좀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을 일본에 또 제시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나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도 책을 낼 때도 이렇게 부제로는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논리라. 한국의 논리. 아, 네, 네. 그래서 부제로. 네. 네. 그러면 오히려 한국의 논리가 뭔지 보니까 특히 보면서 그렇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네, 네, 그렇죠. 논리가 뭔가 그렇죠.